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신 경우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셀프 진단한 내 얼굴에 있는 잡티, 알고 보면 기미나 주근깨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 얼굴에 있는 잡티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미와 잡티는 점 제거 다음으로 피부과 베스트 시술에 나란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려서부터 얼굴에 주근깨와 같은 색소성 병변이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에 의해 얼굴에 색소성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가 깨끗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이러한 얼굴의 색소성 병변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그냥 기미 혹은 주근깨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색소성 병변은 그 종류에 따라 진단명이 달라지게 되고, 진단명이 달라지게 되면 치료 방법과 결과도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색소성 병변들을 나열해보면 점, 주근깨, 흑자, 오타양 모반, 기미, 검버섯, 밀크커피 반점 등이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색소성 병변이고요. 이 외에도 훨씬 더 다양한 진단들이 있습니다. 잡티의 종류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죠. 아마 잡티라는 표현은 이러한 진단명을 모두 포함하거나 혹은 흑자라는 진단명을 잡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동영상에서 점 제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봤고요. 오늘은 주근깨, 흑자, 오타양 모반, 기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피부는 얕은 피부 표피층과 깊은 피부 진피층으로 나뉩니다. 표피층과 진피층은 단단히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평평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굴곡을 그리면서 붙어 있습니다. 이때 표피층이 진피층으로 밀고 내려온 부분을 레텔 릿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근깨는 주로 어려서부터 발생하는 병변인데요. 얘는 비정상적 세포가 표피층에 국한되어서 모여 있습니다. 피부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즉, 색소가 아주 얕게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료가 매우 쉽게 되는 거죠. 주근깨의 경우 보통 1, 2회 치료로 80에서 90% 이상의 치료가 됩니다. 피부과 선생님들마다 치료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아이콘 맥스지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IPL 한 종류인데요. 조금 비싼 IPL입니다. 다른 잡티 레이저들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맥스지와 같은 좀 좋은 IP를 이용하면 부작용 없이 한방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근깨라는 진단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토닝이라는 치료를 10번씩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환자의 얼굴 상태에 따라서 토닝을 병행해서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얘도 비정상적 색소가 표피층에 모여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주근깨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단어 레텔 릿지가 정상 피부보다 훨씬 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부분까지 비정상적 색소가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색소를 깨끗하게 치료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래도 색소가 표피층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용이한 편입니다. 흑자에 대해서 제가 선호하는 치료 방법은 피코슈어입니다. 잡티 레이저의 일종인데요. 피코 레이저이면서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이기 때문에 흑자 치료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 이외에도 IPL이나 다른 잡티 레이저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흑자의 경우 레텔 릿지가 깊어져 있기 때문에 1차 치료 후에 색소가 조금 남아있을 수 있고, IPL과 다르게 레이저의 특성상 색소 침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몇 개 안 되는 흑자로 내원하시는 경우는 피코슈어를 이용해서 1회만 치료한 후에 경과를 보고 남을 경우 부분적으로 추가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적으로 다수의 흑자가 있고 피부에 노화 현상이 발생한 경우 1회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코슈어와 같은 잡티 레이저와 이온자일, 미백 관리, 레이저 토닝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5 내지 10주 정도의 치료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흑자를 보다 깨끗하게 지울 수 있고 색소 침착의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노화된 피부를 좀 더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매우 높일 수가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좀 흔한 병변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비정상적 세포가 표피층이 아닌 진피층에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색소가 좀 더 깊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더 어렵겠죠. 앞에 주근깨나 흑자의 경우 표피층에 있는 색소를 태워서 제거하고 피부가 새로 재생되는 방식의 치료 방법입니다.
오타양 모반의 경우 색소가 진피층에 있기 때문에 색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표피층도 손상을 받으면서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타양 모반의 경우는 색소를 태울 수가 없어서 강한 에너지만 줘서 색소를 잘게 부수는 치료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잘게 부서진 색소는 우리 몸에 있는 염증세포, 백혈구가 와서 청소를 해주게 됩니다. 좀 큰 색소는 남게 되고 남은 색소는 다시 부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색소를 제거합니다.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오타양 모반은 비교적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문제는 오타양 모반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신 경우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타양 모반을 주근깨나 흑자, 기미로 잘못 진단하게 되면 치료 방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치료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환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피코 레이저가 나오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피코슈어, 피코케어, 포토나 등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과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잡티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색소가 표피층에 있기도 하고 진피층에 있기도 합니다. 치료도 어렵고 좀 복잡한 편입니다. 치료가 어렵기는 하지만 기미의 경우 잘못된 치료를 받으면 기존보다 훨씬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으로도 타이원에서 치료받으신 후에 악화가 돼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흔한 편입니다. 기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